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 귀여운 손녀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회사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몇 해 전 용돈벌이 겸 체력도 유지할 겸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라고 하면 의뢰 사정이 어려운 노인네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는 사람들도 많이들 하는 일이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나름 할 만한 일이다 보니 아파트의 경비가 되는 것도 적절한 연이 없으면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아파트 경비가 되었는데요. 젊었을 적에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과 감사하게도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으로 몇 채 사두었던 아파트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소유한 집이 있는 아파트이니까 일하는데 좀 더 애정도 갖게 되고 다들 여유가 있는 동네라 그런지 주민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좋아서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얻은 손녀도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하나뿐인 아들내미도 남들 다 겪는 방황의 시기 한 번 없이 건실한 아들로 자라나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으니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얼마 전까지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은 기가 막히기도 한 사연이라서 이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눈을 쓸고 있으면 너무 춥고 힘들겠다며 도와주시는 주민분들도 많고, 겨울이면 귤에, 여름이면 수박에 수고하신다며 여러 주전부리를 선물 받는 일도 많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걱정과 달리 경비라고 무시하는 주민분들도 거의 없고, 아파트 규칙이나 분리수거 규칙 같은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들 신경 써서 지켜주는 모습에 참 일할 보람이 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는 법이죠. 바로 제 고민거리이기도 했고, 아파트 전체적으로도 참 골칫거리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주민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기본이었고요. 개를 산책시키며 개똥을 치우지 않은 걸 몇 번이고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경비 아저씨라고 무시하는 것도 어쩜 이야기 속의 진상 그 자체였죠. 아니, 저기요. 개똥을 치우셔야지. 강아지가 똥을 싸는 걸 보고도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그럼 똥을 싸는 거지. 그게 대수예요? 여기 풀숲에다가 놔두면 그게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휴, 괜히 아침부터 시끄럽게 난리야. 이 봐요. 거름은 거름으로 만들어야 거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똥만 싸고 거름이라고 방치해 놓으면 그게 말이 돼요? 배변 봉투 안 가지고 오셨어요? 당장 비닐봉지라도 가져와서 치워주세요. 이렇게 아파트 사시면서 계속 다른 분들에게 민폐 끼치고 그러면 곤란해요. 아니, 이 아저씨가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경비가 주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에?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 사장 아니야? 사장? 바닥에 떨어진 똥 치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는 일이지. 어딜 주민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 주민이 일으키는 문제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경비를 하는데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의 요인이었죠. 걱정스러운 부분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 진상주민 집안의 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상 인연이 참 묘하기는 하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고 아들이 아파트에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는 모습을 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제 엄마인 진상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미안한지 이것저것 선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예의 바르고 심성이 나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진상이라는 사실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 모르고 있고요. 저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닐 뿐더러 여자친구 자체는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뭐라고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있는데 그 진상 주민이 아파트 화단 앞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화단에 꽃을 꺾어서 비닐봉지 안에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한 짓을 벌이는 모습에 저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화단의 꽃을 이렇게 막 꺾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공공재산인데 이걸 이렇게 훼손하고 가져가시면 엄밀히 말하면 절도예요, 절도. 도둑질 하시는 거라고요. 참나, 절도? 말 다 했어요. 여기 화단에 꽂히며 남으며 다 누구 돈으로 심은 건데 내가 아파트 관리비 내서 그 돈으로 이것들 다 기르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가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무리 선생님이 내신 관리비에서 화단을 가꾼다고 해도 이건 공공재산이잖아요. 이 아파트에만 몇 세대가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아줌마 혼자 좋으려고 꺾어가면 안 되죠. 아유, 몰라. 어쩜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다 꼬투리를 잡아서 못 살게 굴어. 당신 그 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잘라버릴 거야. 아주 그냥. 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함부로 꽃을 따가지 못하게 말리려는 저와 그 주민 사이에 말싸움이 이어졌는데요. 마침 귀가하고 있던 진상 주민의 딸, 즉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야? 경비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또 무슨 일을 했나요? 글쎄, 그쪽 어머님이 화단에서 꽃을 잔뜩 꺾어서 비닐봉지에 막 담아가길래요. 그러면 안 되신다고 했더니 화를 막 내시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엄마도 나 부끄럽게 자꾸 왜 그래 정말? 얘가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야지. 거기서 네가 사과하면 나는 뭐가 되니? 아무튼 딸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 정말. 어떻게 한 번을 내 편 들어주고 딸 노릇 해준 적이 없어? 그건 엄마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잖아. 됐으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러시도록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것을 다행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중재해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그나마 아들의 여자친구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죠. 한편으로는 그 진상 주민이 얼마나 꾸준히 유난이었으면 딸이 대뜸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부터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만인이 되어본 것이겠죠. 저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평생 같이 산 가족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해줬는데요. 아들도 제가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한다는 사실이나 서로 구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상주민의 딸과 경비로만 마주하다가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며느리로서 마주하려니 조금은 어색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성격이 워낙 바르고 싹싹한 덕에 어색한 분위기는 금방 풀어졌습니다. 여자친구네 어머님, 즉 그 진상 주민 때문에 잠깐씩은 아들의 연애를 말려야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대면해 보니 그런 걱정은 싹 가셨습니다. 어차피 결혼 생활은 아들 부부 둘이서 하는 것인데 집안이며 장인, 장모가 뭐 그리 큰 대수겠거니 싶었죠. 그만큼 아들과 여자친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어울리는 짝이었습니다.
어머님, 요리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김치찌개도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는데 직접 김장하신 거예요? 김장 비법 때문에라도 동민 씨랑 결혼 꼭 해야겠는데요? 김장 김치가 다 똑같지 뭘. 비법까지야 있겠어? 그냥 많이 먹어요. 우리 동민이는 입이 짧은데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내 기분이 다 좋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며느리가 된 이후에 해드릴 음식이 다들 입에 맞으실까 벌써 걱정이네요. 저는 그날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과 여자친구를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커플은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곧 상견례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딱히 결혼에 문제될 만한 것도 없고 아들과 여자친구도 서로 결혼에 망설임이 없는 상태라 상견례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결혼 생활이 무사히 시작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는데요. 아쉽게도 상견례 날 아니나 다를까 아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터트린 폭탄이 양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어머, 가만 보니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네요? 아이고, 어쩜 좋아? 예, 민서야. 알고 있었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밭값 사더니 우리 아파트 경비네. 이거 되게 웃기네. 아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TV에 나오는 이상한 아줌마들처럼 격차이 난다고 결혼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엄마, 좀 엄마가 이럴까봐 얘기 안 한 거잖아. 뭐 격 차이랄 게 있겠습니까? 저야 직장 은퇴하고 운 좋게 연이 닿아서 소일거리로 하는 경비 일인걸요. 바깥 사돈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참 평소에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짓긴 저쪽 경비가 우리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지. 보나마나 어려운 살림일 텐데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월급이 우리가 내는 월세랑 관리비에서 나오는 거잖아. 저쪽 경비라니요? 장모님, 저희 아버지신데 호칭은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 네가 집을 해온다고 해서 참 장하다 싶었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걸 보충하려고 많이 무리를 한 거구나. 그래, 잘 생각했네. 이렇게 된 거 우리 딸은 혼수는 전혀 안 해가도 되겠네. 우리 집처럼 고급 아파트 사는 집안에 장가 오려면 그 정도는 해야 격차가 메워지고 아무래도 여러모로 대등해지지 않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도 그쪽 아파트 단지에 몇 채, 어머, 너 우덜이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 아니다? 저번에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예의 바른 척을 하더니만 오늘은 영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아빠가 경비나 하는 걸 알고 보니 좀 다르게 보이는 건가? 아님 아무래도 가정교육이 조금 부족했나? 저는 아들의 결혼이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안사돈의 웬만한 발언은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새로운 부부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안사돈의 발언은 그냥 넘기기엔 한도를 너무 넘었습니다. 이렇게 격식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 정도인데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고 나면 얼마나 아들 부부에게 간섭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할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죠. 아파트 경비인 저에 대한 모욕이 아들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고 입주한 지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는 듯 했지만 애초에 제가 새놓은 집에 월세로 살면서 저를 아파트 경비라고 무시하는 꼴이 너무 우습기만 했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파트 경비 하시는데
그쪽 집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당장 제 집에서 짐 빼서 나가요. 그리고 상견례도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경비 아저씨, 그건 무슨 농담이에요? 그쪽은 그냥 경비고 저는 아파트 주민이고요. 평소에도 뭐라도 된 듯 주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더니 아파트 경비가 진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라고 착각하셨구나. 좀 좋아. 아파트 경비는 아파트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셨구나. 당신네 집 월세 어느 통장에다가 입금합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 통장이 당신네들 세 들어있는 월세 입금받는 통장이에요. 그쪽이 입금한 내역도 여기 있고 지금 보니까 월세를 좀 자주 밀리셨네. 여기 보면 같은 아파트에 다른 집들은 따박따박 잘 내는데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아무래도 월세를 제대로 안 내서 그만 방 빼줘야겠네요. 제가 통장을 보여주며 사실을 밝히자 저와 아내를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내 말고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가 가진 아파트 중 한 채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아파트 경비인 줄만 알고 있던 아들 여자친구네 가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비 안사도는 어찌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넋이 나가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100만, 1000만, 억? 이게 다 얼마야? 아이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이런 분이 왜 경비를... 그럼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집은 되도록 빨리 비워주시고요. 여보, 동민아, 가자. 아니, 저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선생님,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말한 건데,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게 생겼어. 그러길래 내가 정신 똑바로 좀 달고 살라니까. 결국 우리 딸 앞길 막고 결혼까지 망쳐놓으니까 좋아,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방 빼고 우리 형편에 맞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불안했는데 나도 이제 놀랍지도 않다. 예비 바깥사돈과 아들 여자친구는 예비 안사돈을 대신해서 저에게 극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안사돈을 향해서 저마다 쌓여있던 불만을 쏟아내기 바빴죠. 예비 안사돈도 금세 태도를 바꿔 비굴하게 저에게 사과해왔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자리를 떠나는 뒤로 아들 여자친구 가족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소리가 전부 들려왔습니다.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을 제가 방해한 꼴이 돼서 아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먼저 저에게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군요.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와, 어떻게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딱 아빠가 가진 집에 민선네 가족이 세 들어있을 줄이야. 나는 네 결혼을 내가 파토낸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아빠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요, 차라리 잘 됐어요. 저번에 예비 장모님 뵀을 때도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진면목을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빠가 안 뒤집어 엎었으면 제가 상견례 파토내고 나왔을 거예요. 민서하고는 제가 잘 얘기해보죠 뭐. 결혼을 못하더라도 그건 아쉽지만 이렇게까지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 좋은 결혼이었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못난 어른 때문에 맺어지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속이 쓰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도 그로부터 얼마간은 꽤나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유야무야 되고 제 아파트 중 한 곳에 세입자가 바뀌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불쑥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 입에서 직접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제가 아들을 배려해서 굳이 근황을 묻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다사다난한 시기가 지나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먼저 예비 안사돈이었던 진상 주민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예비 안사돈의 강력한 주장이자 생떼 때문에 빚을 내가며 분수에 맞지 않는 고급 아파트에 비싼 월세를 내가며 살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며 집이며 통장이며 정리를 하다 보니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예비 안사돈의 개인 빚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원래 금전적인 사정에 비해 사치와 낭비벽이 심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차였다고 했는데요. 그간 대출이란 대출은 전부 끌어쓰고 사금융에까지 손을 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사치할 돈이 부족해지자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댄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기만과 과실이 드러나서 예비 안사돈은 이혼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도 예비 안사돈을 손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성격이 괴팍하고 남을 차별하고 무시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자식을 다정하게 사랑으로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엄하게 꾸짖기만 하는 엄마에 대해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다지 부모 자식 간에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엄마의 잘못을 매번 수습하고 대신 사과하는 일에도 넌더리가 나 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가족에서 제외되고 금전적인 사정에 맞는 집으로 이사간 후에 근황을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결혼을 진행해 볼 수 없을지 조심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 여자친구네 엄마가 빠진 채 다시 이루어진 상견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손주의 소식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었던 사람은 그 사이에 거짓골이 되어서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청할 만한 부자가 저밖에 없다나요? 저는 당연히 아파트 경비로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또 아들 부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말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모습이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에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에게는 손녀가 되겠네요. 아들 부부와 저희 가정은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찾아가서 손녀를 봐주는 낙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극복하고 가족 간의 화목한 일상을 얻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